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독 5월 11일 경제 뉴스를 좀 알기 쉽게 요약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자산 전략에 당장 영향을 미칠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집어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 그대로 두 시장의 극명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불기둥이 치솟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꽁꽁 얼어붙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76조 원. 이 엄청난 숫자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내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상 합산 영업이익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동안 반도체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엄청난 규모의 빅테크 호황을 타고 폭발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걸 이 숫자가 직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자본이 다시 기술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가지 헤드라인입니다. 폭발하는 AI와 주식시장,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흔들리는 국내 부동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글로벌 매크로의 변화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펄펄 끓게 만든 주역, 바로 폭발하는 AI와 주식시장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엔비디아 요즘 그냥 칩만 파는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부터 광통신까지 AI 인프라 전체에다가 무려 5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부품 하나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자기네 제품을 사게 만드는 아주 촘촘한 절대적 지배망을 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AI 파도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팍 뛰었어요. SK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인터넷 사업에서 훌쩍 넘어가서 고성능 서버에 꼭 필요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아주 공격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이 거대한 파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훈풍 속에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2,8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냐? 하는 이른바 폼모 심리가 엄청나게 자극됐어요. 그래서 무려 3조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재밌는 일도 생겼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을 넘기면서 과거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거대 금융사 노무라 증권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뜨거운 증시를 뒤에서 팍팍 밀어올리고 있는 진짜 동력,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입니다. 요즘 JP모건 같은 굵직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 전망치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코스피 3천 이상도 가능하다고 타겟을 잡을 정도니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쏟아지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76조 원이라는 거대한 이익 전망치도 결국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로 돌아왔다는 기관들의 강한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한쪽에서는 코스피 2800 간다고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경기도 아파트 경매 건수가 한 달 새 무려 30%나 폭증했습니다. 펄펄 끓는 주식시장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국내 부동산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두 시장의 극명한 대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흔들리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유동성 압박입니다. 3월에 847건이던 경기도 아파트 경매가 4월에는 1097건으로 훌쩍 뛰었어요. 한 달 만에 무려 29.5%가 늘어난 건데 이거 정말 가파른 수치거든요. 특히 김포나 평택 같은 수도권 외곽에서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셨던 실수요자들이 높아진 이자와 금융 압박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집을 경매 시장에 넘기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굳어가니까 정부도 다급해졌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세금 규제를 좀 풀어줘서 시장에 꽁꽁 묶인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규제가 틀릴 조짐이 보이자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넘기려고 이틀 사이 전월세 매물을 2,800개나 와르르 쏟아냈어요. 매물 잠김을 풀려던 시도가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 답답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2%.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 중에 실제로 첫 삽을 뜬,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간 곳의 비율입니다. 10곳 중에 겨우 1곳 남짓이라는 처참한 수치죠. 대출 규제도 빡빡한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조합이랑 건설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전면 마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는 글로벌 매크로와 시장 변화입니다. 제발 금을 사지 말아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인도 사회가 전통적으로 얼마나 금을 성스럽게 여기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이례적인 호소를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인도가 전 세계 2위 금 수입국이라 매년 1,100톤 가까이 금을 해외에서 사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막 치솟으니까 인도의 외환 보유고, 즉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도 루프화 가치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 막대한 달러를 써가며 금 수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즉 달러 유출의 지월통을 조이기 위해 총리가 직접 나선 겁니다. 거대한 거시경제 압력이 한국과의 오랜 문화적 관습마저 멈춰 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글로벌 불안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중동이 시끄러우니 유가는 계속 요동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글로벌 위기가 한국 기업한테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오르는데 그전에 미리 싼값의 원료를 확보해둔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이 여기서 이른바 시차 효과를 톡톡히 본 거예요. 그 덕분에 1분기에 시장 예상을 깬 깜짝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위기가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흑자로 둔갑시켰다니 세상 참 알 수 없죠. 자, 오늘 여러분이 요청하신 5월 12일 경제뉴스 요약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폭발적인 글로벌 랠리부터 고금리와 유동성 위기에 짓눌린 지역 부동산 경매의 한파까지 오늘 우리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시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매크로의 거대한 파도는 어떤 이에게는 76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또 어떤 이에게는 경매라는 뼈아픈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해설을 들으신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뜨거운 주식 랠리에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한파 속에서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얽히고 설킨 이 경제 지표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산 전략에 어떤 나침반이 될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장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게요.